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마지막 편지. (1968년 8월 1일) 오전 9시 청와대 집무실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정영 상공부 장관, 신범식 대변인, 신동식 수석 비서관, 김동수 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한희 박사의 첫 번째 공식 보고가 시작됐다. 총 80매의 차트가 모두 넘어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3시간 30분이 걸렸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 김 박사와 차트를 넘기던 상공부 박임숙 국장의 이마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결론에 이르자 김한희 박사는 이런 건의를 했다. 이처럼 전자공업은 제품 사이클이 매우 짧아서 국내에서 진득하게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선진 기술을 도입해 수출 제품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공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거국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전자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대통령은 수고 많았어. 점심 들면서 얘기를 계속합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사 중에 생긴 에피소드 한 토막. 김정염 상공부 장관이 김한희 박사를 칭찬할 겸 자신을 낮출 겸 해서 한마디를 했다. 김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에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전기와 축전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박 대통령이 말했다. 야 이 사람아, 축전기는 콘덴서고 축전지는 배터리 아니요. 김한희 박사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식사를 마칠 때쯤 박 대통령은 김한희 박사가 제의한 전자공업진흥원에 대해 이런 질문을 했다. 김 박사, 그런데 누가 이것을 추진하죠? 김 박사가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자 박 대통령은 다시 누가 진흥원을 책임지지? 라고 물었다. 김정염 장관이 대답했다. 카카, 이 안을 만든 김 박사가 아니고는 이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선을 김한희 박사에게 돌린 뒤 신중하게 물었다. 김 박사, 돌아오겠소? 김한희 박사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여러 명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올 경우 여러 명의 젊은 학자들과 연구 프로젝트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한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 분이란 걸 그때 알았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염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 장관, 그러면 기구를 따로 만들 것 없이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지. 어차피 김 박사 외에 자격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 있는 것이란 정밀기기센터를 의미했다. 김한희 박사의 회고. 그것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기처를 승격시켜 상공부의 업무를 일부 떼어다가 전자공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어렴풋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행은 한국 정부에서 잘하리라고 생각했죠. 저에게 진흥원을 맡기고 싶어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자공업진흥원 설립안은 그로부터 5년 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대통령의 서랍 속에서 잠을 자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한희 박사를 통해 전자공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김한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까지 가까이 했던 몇 안 되는 민간인에 속한다. 박 대통령은 상공부 공업국장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던 오원철 수석을 김한희 박사에게 소개하면서 이쪽은 우리 오 수석, 아니 오 박사고 또 이쪽은 우리 김 박사요 라며 우리란 표현을 이름 앞에 붙이기 시작했다. 이후 김한희 박사가 한국에 들르면 우리 김 박사 어서 오시오 라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김한희 박사는 공식 직제도 없이 상공부, 최신부, 과기처를 오가며 오늘날 정보통신부 관련 업무의 고문 역할을 계속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한희 박사 사이에 오고 간 편지는 130여 통에 달한다. 김한희 박사는 박 대통령의 지원하에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아남전자, 대한전선 등 국내 전자업계의 경영자들과 만나 정보를 주거나 외국에 믿을 만한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조사해 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김 박사를 귀하게 여겼다. 김한희 박사가 1976년 1월 7일 겨울 휴가를 받아 조선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가보니 박 대통령이 포항 부근 유전 개발에 흥분해 있더란 것이다.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은 저에게 작은 유리병에 든 검은 기름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매년 석유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규모와 석유를 자급자족하게 됐을 때 국가 이익과 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한참 신나서 이야기하던 박 대통령은 갑자기 멋쩍은지 김 박사, 어린애들이 돈 몇 푼 얻어서는 무슨 사탕을 살까 이것저것 궁리하는 것 같지 라며 껄껄 웃었다고 한다. 1968년 여름 김한희 박사로부터 전자공업 관련 브리핑을 들으며 국제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된 박 대통령은 당시 성심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큰딸 근혜양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로 진학시켰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뒤 박근혜 양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게 되자 김한희 박사는 근혜 양에게도 연락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근혜 양과 김 박사는 전문 용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의견 전달이 매우 용이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한국 전자산업 발전에 근혜 양이 세운 공적은 외부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부터 전자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전자산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후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나 테이프 커팅 같은 번거로운 행사를 부질없게 생각하며 꺼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근혜 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1969년부터 시작된 전자전시회는 매년 박 대통령이 참관하며 관심을 표명했지만 1977년에는 근혜 양 단독으로 참가했다. 1978년의 전자전에는 근혜 양이 박 대통령을 설득해 함께 참관했다. (1976년부터) 청와대나 상공부에서 수출 확대 회의가 열리면 귀국했던 김한희 박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전자업계를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때 방집협회 회장이 상석에 앉고 김한희 박사가 차석에 앉았다. 섬유산업이 제1산업이고 전자산업은 제2산업이었다. 김 박사는 이것이 불만이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전자산업이 제1산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겠다고 다짐하고 1978년에는 컬럼비아 대학 측의 양해를 얻어 휴직계를 내고 한국에서 전자진흥회 상근 회장직을 맡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1년 동안 뛰었습니다. 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교육계, 산업계 등 얼굴을 안 내민 데가 없었죠. 그리고 제10회 한국전자전람회를 1979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최각규 상공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육 여사 서거 후 박 대통령은 테이프 커팅 등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총리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 김한희 박사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다. 생각해보세요. 전자공업 육성은 나보다 한국 정부가 원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래야 전자업계의 사기가 올라가 전자공업 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 몰라라 뒤로 앉아버리니 교수직까지 접어두고 한국에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979년 9월 18일 김한희 박사는 박 대통령과 근혜 양에게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써 청와대 부속실로 보냈다. 그러나 김 박사는 기대하지 않고 개막식 전날 밤까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다고 한다.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상공부 장관이 전화로 개막식에 박 대통령과 근혜 양이 참석해 점심 식사까지 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당시 시국이 얼마나 어수선했어요. 대통령이 머무는 것은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식사할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가구와 식기까지 가져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개막식까지는 12시간도 남지 않았고 통행금지도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준비를 해요. 김 박사가 다음날 새벽 통행금지가 풀리자마자 현장에 달려가 보니 밤새 경호실에서 분주히 움직여 준비를 해놓았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근혜 양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시관을 둘러본 뒤 휴게실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최각규 상공부 장관과 김 박사를 들어오라고 했다. 김한희 박사는 최 장관에게 가깝게 컬러TV 방영과 시판을 건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까지 전자업계는 컬러TV를 시판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도 컬러TV 방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한희 박사는 이것이 한국 전자공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밀어붙이려 했지만 관료들은 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김한희 박사가 컬러 TV 세트의 시판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1970년대까지 컬러 TV 방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컬러 TV 방송은 1970년대 초부터 한국 전자업계의 수건이기도 했죠. 컬러 TV 방영과 판매는 국내 전자공업의 육성은 물론이고 외화벌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도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고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전자업체들은 컬러 TV를 생산해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는 시판도 안 하면서 남의 나라에 팔기만 하느냐고 제동을 걸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막무가내였어요. 1972년 김한희 박사가 처음 박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 각하, 국내 전자공업을 위해서도 돌파구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컬러 TV 방영을 허락해 내수 시장을 넓히고 수출 물량도 늘려야 합니다. 3원색의 컬러 TV는 흑백 TV보다 부품이 3배나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컬러 TV를 방영해야 국내 전자업계가 크게 신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 팔지 않는 컬러 TV를 미국 시장에 수출만 한다고 수입 규제를 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 세계가 컬러 TV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김 박사,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정부가 잘 사는 사람만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오. 흑백 TV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비싼 컬러 TV가 나오면 없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 생각을 갖게 될 거요. 나도 물론 청계천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못 사는 사람들에게 더 초라한 생각을 갖게 해주기는 실수. 그리고 김 박사 말이 사실이라면 왜 상공부는 정식으로 내게 건의하지 않는 거요? 김한희 박사가 박 대통령에게 컬러 TV 방영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하자 최 장관은 큰일 납니다. 각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말하지 맙시다, 박사님. 하며 완강하게 말렸다고 한다. 김한희 박사는 장관에게 미리 말하지 말고 직소했어야만 했는데 하며 후회했다. 그리고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박 대통령은 몹시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12년간을 가까이서 보아왔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네 양이 그 옆에 꼿꼿이 앉아 있더군요. 박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박사, 이제는 뭔가 좀 돼가는 거요. 전시된 제품은 다 외국산이죠. 박 대통령은 국내 업체들이 외국 제품을 외장만 조금 바꿔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할 땐 박 대통령과 그네양, 박충훈 무역협회장,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오원철 경제수석, 그리고 김한희 박사가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예전 같으면 박 대통령이 먼저 말을 했을 텐데 이날은 표정도 무겁고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때 김한희 박사의 의중을 잘 알고 있던 박충훈 무역협회장이 말을 꺼냈다. 김 박사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전자공업 육선 방안을 만들고 이제는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니 그때와는 많이 변했죠. 예, 그때 제가 5년 안에 전자제품 1억 달러 수출 계획을 세웠지만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 돼 그 목표가 달성됐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라면 곧 우리나라 제1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해 국내 시장을 함께 개척해야 합니다. 김한희 박사는 이야기를 컬러 TV 문제로 옮겨가기 위해 박 대통령을 힐끗 보았다. 박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표정으로 식사만 하고 계셨습니다. 피곤해 지치고 착 가라앉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식사가 끝난 뒤 박 대통령과 그네양은 청와대로 돌아갔다. 오원철 수석이 김한희 박사에게 저는 박사님께서 컬러 TV 문제를 가깝게 진언하면 지원 사격할 생각이었는데요 하며 아쉬워했다. 대다수가 총대를 맬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났다. 전시회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김한희 박사는 다시 컬러 TV 문제가 떠올라 10월 26일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일전에는 전자박람회에 나와주셔서 우리 업계에 큰 격려가 됐으며 더욱 분발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전자업계는 여전히 수출이 신장되고 있으며 목표액 이상을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큰 가전생산업체들의 실정이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금성, 삼성과 같은 대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자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컬러TV의 시판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자공업 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김한희 박사는 이 편지를 붙인 뒤 업무차 구미로 내려갔다가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김 박사의 마지막 편지는 박 대통령이 읽어볼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컬럼비아 대학에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박 대통령이 전자산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달래고 있었죠. 그리고 박 대통령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자공업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그것이었으니까요. 나는 그걸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 뒤 컬럼비아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이름을 그대로 걸고 있겠느냐고 물어왔으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박 대통령을 잃은 순간 컬럼비아 대학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대통령 서거 후 김한희 박사는 전자공업진흥회 상근 회장, 전자공업협동조합 상근 이사장직을 1984년까지 겸직하며 전자신문의 전신인 전자시보를 창간했다. 현재는 전자공업계의 정보지의 발행인 겸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TACI를 실리콘밸리에 설립, 이사장 및 대표이사로서 미국 산업기술의 국내 도입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학문과 한국에 기여한 공로는 미 국무성 산하단체인 US 아시아 인스티튜트로부터 인정받아 1989년 어치브먼트 어워드를 받았다. 2000년 1월 초 방한한 김한희 박사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박 대통령과 한 무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자공업에 도움되는 일을 평생 찾아서 할 겁니다.